조규성 선수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 네.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 그 가나전에 이제 멀티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셀틱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됐는데 저 오늘 이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감독이 모른대. 모른다. 조규성 그 누구야? 뭐 이런 거잖아요. 요거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네. 약간 이 국내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치 국내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온 거지. 일단 애초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모르겠냐고. 스코틀랜드 온갖 매체에서 네. 셀틱이 조규성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그렇지. 지금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월드컵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모른다. 그거는 뉘앙스 차이인 거죠,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봤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적 전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선수 이름을 언급하고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영입 생각 있냐? 조규성. 조규성 뭐 영입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면 난 모른다. 그렇지. 그 정도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이적사가 앞두고 사실 좀 예민하고 뭐 선수 뭐 이런 영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 입장에서 잘 모른다 이런 건데 잘 모른다. 그런 거죠. 약간 국내 기사에 조규성을 모른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뭐. 아니, 이거를 뭐 감독이 갑자기 나 조규성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규성을 이제 영입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뭐 셀틱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공격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감독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뭐 이적 사가 이런 게 나오는 시기가 정말 확실해졌을 때 네, 그럼요. 빼고는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저기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벨링엄 엄청 극찬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관심. 네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모른다. 음. 라고 나온 건 약간 자극적으로 나온 멘트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규성 선수 셀틱 이야기 저희도 월드컵 중간에 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본 선수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 경쟁하는 선수 다 일본 선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들 보셨을 네. 마에다 다이젠. 그 이제 그렇죠. 스킨헤드 선수. 그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수 옆에 후루아 시쿄고 네. 라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공격 자원 중엔.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있고 공격 라인에 미드필더 라인에 레오 하테타, 이테구치 우스케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어요. 맞네 일본 선수가. 그리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선수가 영입됩니다. 고바야시 유키라는 센터백이 영입이 돼요. 왜? J리그에서 이제 이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거의 이것도 던딜이에요. 네네네. 요코하마의 토모키 또 셀틱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월 1일부터 6명의 일본 선수가 셀틱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울버햄튼 같은데? 일단은 5명이 확정이고 네네네. 한 명은 확정이에요. 고바야시 유키는 이미 확정이고 토모키까지 가게 되면 6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그거예요. 요 감독이 J리그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을 잘 아는구나. 요코하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 감독이기 때문에 J리그 있다가 셀틱으로 가서 네네. 편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선수들. 직접 봤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셀틱에서 통할 것 같은데? 네네. 데려가는 거죠. 근데 되게 많다. 네. 6명이나. 그래서 이제 일본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선수에게 좀 이제 그 열려 있다는 건 당연히 동양인 선수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네, 뭐 이 사람이 뭐 사실은 난 일본 좋아서 한국 사람 안 써.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이라서. 그건 당연하지. 아예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거죠. 아시아권 선수들에게 아주 열려 있고 네네. 아주 편안하게 아시아 선수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감독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조규성 선수가 만약에 셀틱으로 가면 또 일본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공격수 뭐 같이 겹치는 포지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네네. 좋은 점은 일단 아시아권 선수들에게 열려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서 편안하게 적응하기는 좀 쉽다고 봅니다. 네네. 당장 뭐 우리가 기성용 도 있었고 차두리도 있었고 맞아요. 셀틱에 뭐 옛날에 나카노 슌스케도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 2명밖에 없었나? 그렇죠. 기성용 차두리? 그래서 이제 뭐 셀틱 자체가 좀 아시아 선수들이 좀 열려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본 선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일본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6명 중에서 딱 한 명하고만 경쟁합니다. 요 이제 공격 라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에다 다이젠이라는 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후루아 시쿄고가 있는데 마에다 다이젠은 애초에 측면 공격수를 떼요. 셀틱에서 중앙 공격수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에다랑은
경쟁을 안 해요. 그치. 거기는 포지션. 후루아시 쿄고와만 경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후루아시랑 조규성이 아마 조규성이 가게 되면 경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후루아시를 가면 100% 조규성이 백업입니다. 아, 그거는 확실해요. 이게 잘하는구나. 지금 셀틱에서 핵심 중에 핵심 공격수입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17라운드 동안 리그가 진행될 때 11골을 넣었어요. 오, 완전 핵심이네. 선발로 13경기 나왔고 네. 나머지 이제 안 나오거나 교체로 나왔던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네. 체력 관리 차원에서 조절해 준 거.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조규성 가면 백업이네요. 그렇죠. 체력 관리를 위한 투입. 왜 조규성 이게 나오느냐? 네네. 후루아시의 백업 공격수가 아쿠마키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스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지난 시즌에 후루아시랑 경쟁을 하던 선수예요. 아, 밀렸구나. 이제 밀렸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셀틱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 셀틱이 처음에 영입했을 때 네. 우리 팀에 오면 매년 연봉을 인상해주겠다. 어. 했는데 셀틱 영입하고 보니까 아니 후루아시가 더 잘하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백업이 된 거예요. 아쿠마키스가. 그래서 이번에 연봉을 올려줄 때 약속보다 조금 올려줬습니다. 제안을.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빡쳤구나 거기서. 돈 거죠. 화가 나서 1월 이적 시장에 나가겠다. 네네. 근데 이게 그 자리에 조규성 이적설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쿠마키스가 이제 백업인데 이 선수가 나가면 그 백업 자리를 조규성이 좀 메꾸려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도 딱 그 아쿠마키스랑 조규성이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네. 이 후루아시 쿄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3톱에서 중앙에서 뛰거든요. 근데 이 중앙에서 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의 키를 들어보면요. 170입니다. 되게 작죠? 네. 그러니까 셀틱의 원래 이 전술적인 이 패턴 자체가 네네.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후루아시가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빠르고 네. 공간 침투에 능한 이러한 이제 선수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상대가 밀집 수비해 버리면 침투할 공간이 없어지면 답답해지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아쿠마키스를 투입한 겁니다. 아, 그렇군. 이 선수는 키가 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딱 그 자리 아쿠마키스 나가면 조규성이죠. 조규성 키 크고 제공권 월드컵에서 보여줬고 딱 이제 그 자리에 조규성이 아마 영입을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아, 셀틱 별론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셀틱이 매우 좋다고 봐요. 왜냐면 요 자리는 출전 시간이 보장된 백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네네. 이 아쿠마키스도 백업으로 밀렸다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벌써 6골 넣고 있고요. 리그에서 출전 시간을 꽤나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후루아시랑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후루아시랑 투톱 뛰거나 아니면 후루아시가 뭐 유럽 대항전 때문에 빠지는 날에는 무조건 아쿠마키스가 나오고 네네. 출전 시간을 명확하게 보장받는 백업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업이라고 하기보다 준주전급 선수 위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현실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유럽으로 나갔을 때 선발로 붙박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맞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심지어는 백업으로 가서 거의 출전 시간이 없는 백업 자리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네. 그렇다면 출전 시간이 보장된 백업 자리, 심지어는 스타일상 후루아시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밀집 수비할 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경쟁자도 후루아시 한 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출장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 저는 가면은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뛸 수는 있는 거네요. 일단은 뭐 다른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약간 하위 팀이 가더라도 늘 경쟁 뭐 두세 번째에서 늘 경쟁하거나 뭐 뛰는 보장이 안 돼 있는데 셀틱으로 가면 일단 뛸 수 있는 보장은 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리고 지금 그 마에다 얘기를 하시는데 마에다 같은 경우는 셀틱에서 측면 공격수로 뜁니다. 그리고 마에다가 그 주전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후루아시랑 마에다가 있잖아요. 네. 이 셀틱 공격수 중에 마에다는 로테이션 자원이고 후루아시는 핵심 자원입니다. 근데 월드컵에는 마에다가 뽑히고 후루아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셀틱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핵심 공격수로 뛰는 후루아시는 떨어뜨리고 마에다를 주전으로 데려가? 이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마에다가 그렇게 선발 출장은 안 하고 애초에 측면에서 뛰기 때문에 조규성과 그렇게 겹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패노 이야기로는 셀틱이 좋다 이거예요? 조규성? 저는 좋다 봐요. 그래.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분데스리가 막 가고 프리미어리그 가고 사실 그렇지. 라리가 가고 그렇지. 가면 좋죠. 네. 가면 좋지. 근데 그런 팀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할지 요것도 일단 문제고 네. 갔을 때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출전 시간 중요하니까. 요거를 생각한다면 사실 셀틱 정도면 저는 매우 괜찮다고 괜찮다. 봐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K리그에서 에이스로 뛰다가 유럽 진출을 한 선수들. 네네. 이재성 처음에 어디 갔냐? 분데스리가 2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분데스리가 2부를 점령을 하니까 거기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니까 네네.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K리그에서 너무나 잘하는 선수지만 갑자기 분데스리가 주전으로 뛴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축구 팬들의 바람은 조금 더 빅리그, 약간 좋은 클럽으로 가서 이제 주전 먹고 막 뛰는 걸 바라지만 현실적인 이 어떤 출전 시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런 뭐 면에서는 주전을 보장받고 간다 하면은 리그를 더 내려야죠. 셀틱보다 더 내려야죠. 네네. 그게 사실 현실적인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셀틱 정도면 왜 좋냐? 셀틱은 챔피언스리그 나갑니다. 그렇죠. 유럽 대항전에 또 나가는 팀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페네르바체로 김민재 선수가 갈 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무슨 튀르키예 조금 너무 낮다. 김민재 여기서 한 2, 3년 또 하면 나이 드는데 네네. 너무 이 변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페네르바체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니까 심지어 그 팀에 당시에 살라이라는 아주 떠오르는 수비수가 있어서 그 선수를 이제 보러 많은 스카우터들이 갔습니다. 유럽 대항전도 가고. 네. 보니까 아니 김민재 너무 잘하네. 거기서 눈에 띄어서 잘하니까 나폴리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주목도가 높은 팀으로 간다는 거. 특히나 유럽 대항전에 참여하는 팀으로 간다는 거. 요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조규성 선수 어찌됐건 지금 뭐 페네르바체라든지 셀틱에게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잘 판단하겠죠. 거기서 또 좋은 모습 보이면 더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후르아시랑도 비교할만하다. 왜냐면은 후르아시가 정말 잘하거든요. 지금 셀틱이 너무 잘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170의 선수 한계가 분명해요, 사실.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작긴 되게 작네. 안 풀릴 때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득점할 땐 너무너무 잘 넣는데 안 풀릴 때가 나오면 무조건 아쿠마키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쿠마키스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는 거죠. 나 나가서 잘하는데. 나도 이제 나가서 충분히 보여줬고 잘하는데 후르아시한테 너무 밀려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규성은 분명히 체격 조건도 좋고 그리고 셀틱이 어떤 전술을 쓰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쿠마키스도 이 선수가 그냥 이제 전봇대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활동 반경이 넓은 선수고 후르아시도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렇다는 뜻은 셀틱이 애초에 활동 반경이 넓은 측면 공격수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공격수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조규성이 안양에서 안양 또 뭐 전북 또 김천 상무에서 맞아요.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시간이 꽤나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측면 공격수로 뛰다가 벌크업을 한 뒤에는 점점 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더 강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벌크업을 했다고 해서 이 선수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느려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벤투 감독 체제에서 또 중용을 받았던 것도 측면으로 좀 돌아 나가고 측면 공격수라 스위칭하고 이런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벤투가 좋아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셀틱의 전술과도 어느 정도 맞고 근데 후르아시와 비교했을 때 체격적인 조건에 있어서 우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실력이 막 이렇다기보다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셀틱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유럽으로는 갈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 뭐 그거는 뭐 이제 지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조규성 선수를 노리는 이제 구단들이 사실은 월드컵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 전북이 월드컵 전에 이제 유럽에 대한 제안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킵하고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제안을 들어보자. 더 가치가 상승할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기다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어떤 팀을 가느냐.
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조규성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